어, 저희가 책 읽기 모임을 했었는데요. 책이 이번에 나온 건 이제 투자의 비밀이라는 책을 갖고 했어요. 처음에 이제 이거 갖고 하려고 했는데 제이슨 츠바이크가 썼죠. 이미 한국에 이제 한 번 번역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김통일 저자님께서 어, 이거를 좀 다시 번역을 해주셨어요. 워낙 좋은 책이라서 번역을 다시 해주셔가지고 되게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뭐 당연히 종이책도 한 권 있고, 근데 전자책을 또 샀습니다. 또 사가지고 전자책으로 들었죠. 들으면서 되게 흥미진진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것만 갖고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면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게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책은 이제 뇌심리학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뇌과학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쪽은 약간 좀 결정론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냐면은 사람의 뇌가 있고 뇌의 일정 부분이 이제 어떤 사람의 현상을 일으킨다. 이런 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탐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뭐 맛있는 거, 그거를 먹게 되면, 단 걸 먹으면 뇌의 일정 부분, 어떤 부분이 이제 막 반응을 보여요. 반짝반짝반짝반짝 빛이 난대요. 그러니까 MRI를 찍으면 이제 그런 현상을 이제 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 되게 신기했어요. 처음에 들을 때도 했고. 다시 들어서 또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지. 뭐. 이게 뭐로 이제 이게 결론이 나냐면은 인간의 뇌는 일종의 화학 공장이다. 또는 옛날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DNA 있지 않습니까? DNA가 인간의 성격과 행동을 규정한다. 라는 이야기로 결국은 이제 결부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좋나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쵸.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해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거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뇌의 일정 부분에 뭐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은 뭐 결정을 못 내린다. 일정 부분에 있는 사람은 뭐 어떻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타나죠. 그래갖고 마약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부분이 그 사람이 좋아하는 뭐 기쁨이 있을 때 반응하는 부분과 같다. 그래서 마약을 먹나 뭘 하나 그 부분을 자극하면은 사람은 흥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얘기로 주식에 돈을 따면 어떤 부분이 막 흥분을 하게 돼요. 뇌에 동일한 부분이.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마약 했을 때 부분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심리라는 것이 사실은 뇌 내의 어떤 일정 부분에서 일어나는 화학 작용이고 그 뇌의 그 부분에 뭐 상처를 입게 되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그게 잘 안 돌아가더라. 또는 그 반대로 뭐가 있냐면 조금 더 가다 보면 이제 레이달료의 원칙이라는 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 하면 뭐가 나오냐면 레이달료 이제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책 내용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레이달료 아들이 뭐 이렇게 좀 뭐 재벌집 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애가 막 다 때려 부시고 난리를 쳤나 봐요. 뭐 마약도 먹고 술도 먹고 막 어디 뭐 이렇게 이제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애가. 그러니까 아빠가 또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대재벌이죠, 대재벌. 대재벌에다가 이렇게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일에 미쳐 있었겠죠. 뭐 정상적인 인간은 아니죠, 다시 보면은. 근데 워낙 대단한 인간이다 보니까 얘한테 이제 돈을 쏟아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식도 쏟아붓고. 뭐냐면 이제 애를 놓고 어렸을 때부터 쳐다봤어야지. 성인이 다 돼갖고 쳐다본 건데 애가 막 그 살던 집을 다 때려 부쉈대나 봐요. 그러니까 애를 놓고서 이제 미국 최고의 심리 상담사와 미국 최고의 뇌과학자들이 달라붙었대요. 달라붙었고 뭘 했는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애를 갖다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했답니다. 뭐냐면 이제 아들한테 하나는 이제 명상을 가르친 거죠. 뭐 그쵸. 내 자신을 알아라. 뭐 이렇게 뭐 저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명상을 통해서 자기의 심리를 이제 끌어내리는 거죠. 이것과 함께 또 하나를 뭐냐면 약을 먹인 겁니다. 애를. 뭐죠? 뇌내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을 먹은 거죠.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간 거예요. 뭐랄까 고전적인 심상 조절 그러니까 이런 거 명상 이런 것도 하나 하고 하나는 이제 약을 먹인 건데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뇌내의 호르몬 분비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 약간 성격이 변한 거죠. 약을 자꾸 먹이니까. 이게 이 얘기를 하니까 저희 그때 모임 때 뭐라면 ADHD, ADH 그 애들 이제 집중력 부족한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약을 먹으면 또 집중력이 잘 나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강남에서 애들 공부 많이 하는 애들이 그런 걸 먹는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 레이달료 책을 얘기해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이제 약을 먹을 때 애가 성격이 변했다. 옛날에는 창조적이고 뭔가 반짝반짝거렸었는데 약을 자꾸 먹이니까 애가
창조적이 그런 게 아니고 조금 더 뭐랄까 집중력이 있고 끈기가 있고 뭐 이런 쪽으로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은 뇌내 작용이니까 약으로 이걸 눌러서 변형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 두 가지 책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죠. 뭐 그럴싸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건 뭐죠? 결정론이라고 보면 돼요. 결정론. 이게 흥미롭죠. 현대 과학 이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그럴싸하잖아요. 그럴싸합니다. 근데 뇌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번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살리몬과 바이블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되죠. 이게 뭐 투자 얘기하는 데서 왜 갑자기 이런 걸 하는가? 이거 뭐 저희가 책 얘기를 해서 그래요. 책을 읽었는데 그 부분 저번에 녹화했었는데 녹화한 게 다 배분 안 하고 새롭게 한번 해봐야지 하다가 아직도 안 하고 있어갖고 지금 녹화를 합니다. 요거하고 여기까지 여기에 이제 극단이 가죠. 그다음에 뭔가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 아자가트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어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전쟁사를 하시는 분이시죠. 전쟁사랍니다. 전쟁사를 하는데 뭐 어쩌라고. 이분이 대단한 분이세요. 그 전쟁에 관해서 이제 끝까지 파고든 분 중에 한 분이죠. 끝까지 밀어오셨습니다. 끝까지 밀어서 뭘 하는가? 인간은 왜 전쟁을 할까? 인간의 본성에는 무엇인가?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근데 이분 말씀에 들으면 뭐라고 하냐면 이러는 거죠. 인류가 한 200만 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답니다. 200만 년.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아는 건 5천 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5천 년 동안은 뭐 이렇게 문자도 있고, 뭐 대충 뭐 유물도 있고 한데, 그 이상 올라가면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99만 5천 년, 199만 년만 합시다. 이거는 뭔지 몰라요. 이 역사는. 근데 대부분의 역사는 들판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거든요. 인간이라는 것이. 들판 헤매서 뭐저란 말이냐. 헤매는 도중에 우리가 뭔가 조금 더 그 인간의 생존에 유리한 특질을 가진 애들은 남았을 것이고 인간의 생존에 유리하지 않은 특질들은 사라졌을 것이다. 갖고 있는 애들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럴싸하죠. 이거 뭔가 앞에도 뭐 뇌과학 얘기가 나오고 여기 이제 약으로 이제 뭔가 애를 갖다 변화시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 앞에 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인간이라는 것이 옛날에 결정됐던 거 뇌내 속의 그 변화가 생존에 유리한 부분들이 저쪽에 이제 그 진화심리학 쪽 하시는 분이거든요. 진화심리학 진화론을 갖다가 전쟁사와 짬뽕을 하시는 그런 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DNA 속에 있지 않겠는가. 사람의 생각과 성격이라는 것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책은 과학으로 뭔가 얘기를 풀어보려고 하고요. 이 책은 과학으로 푼 걸 갖다가 실제로 적용을 해본 실화를 자기가 얘기를 하고요. 이 책은 전쟁을 통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 실제로 내가 평생에 와서 연구를 해보니 진짜로 그런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여기가 찰리먼거가 사람 행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찰리먼거는 심리학자 아니잖아. 심리학자 아니죠. 뭐 하는 사람이죠? 이거를 왜 지금 저희 연구소에서 이걸 보고 있을까요? 투자가 연관이 되니까. 왜 투자가 연관이 되죠? 코카콜라의 사례가 나와요. 먼거가 뭐라고 하죠? 투자를 할 때 꼭 브랜드 있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 브랜드 있는 거. 미래가 잘 되고 말고 이딴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죠? 하다못해 설탕물을 팔아도 거기에 브랜드를 붙이라는 겁니다. 그럼 가격을 올려도 그걸 계속 먹어요, 사람이. 펩시 주면 승질내요. 코카콜라 좀 주니까 당연히 이거 먹어야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가? 뭐 유전이라고 앞에 막 쫙 얘기하잖아요. 근데 코카콜라가 맛있다는 걸 계속 광고를 했단 말입니다. 미국에서 한 100년 정도. 그러니까 뭐예요? 미국 애들한테는 이게 조용히 그러니까 자꾸 친숙하게 만들어서 사실은 일종의 뇌 속에 사람들의 그 브랜드를 갖다 각인시키는 조건화라는 그런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 있지 않습니까? 광고. 광고가 뭐죠? 광고 자체가 원래 그 심리전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하고 싸울 때 그 심리전단 사람들이 있어요. 심리전. 아, 독일은 나쁜 놈이야. 독일도 있었겠죠, 반대로. 아, 뭐 미군 놈도 나쁜 놈이야. 이런 걸 하는 이 상대방들을 이제 꼬셔가지고 홀리는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 있었는데 걔들이 뒤에 이제 광고로 갔다가 하거든요. 사람들을 꼬셔갖고 어떻게든 간에 이제 콜라를 먹이는 거죠. 자, 다시 봅시다. 찰리먼과 바이블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찰리먼거가 그래요. 뭐 좋고 앞으로 미래가 어쩌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브랜드가 강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걸 갖다가 머릿속에 집어넣는 데까지는 어려운데 집어넣고 나면은 그 브랜드가 그 가격이나 아니 충성도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코카콜라 예시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냐면 코카콜라 오리지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이어트 코카라는 걸 딱 바꿔, 아니 뭐 더 좋은 코카콜라 맛이라는 걸 딱 만들어내자 코카콜라가 안 팔렸다는 겁니다. 왜죠? 원래 있던 그 코카콜라의 맛과 그 이미지를 갖다가 사람 머릿속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카콜라 항상 광고할 때 뭡니까? 젊고 즐겁고 행복한 모습에 계속 보여주면서 사람들한테 콜라를 먹으면 행복해진다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이제 한 100년 정도에 걸쳐갖고 계속 주입을 해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만 투자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은 계속 돈을 벌 수 있다. 하다못해서 다 똑같은 시리얼도 돈을 번다. 근데 오히려 최첨단 돈을 못 벌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오묘하죠.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라면 파블로프의 개 이야기를 합니다. 파블로프의 개. 이 파블로프의 개는 저한테 엄청나게 크게 충격을 줬는데요. 10분만 더 할게요. 앞에 세 개의 이야기는 뭡니까? 세 가지는, 그러니까, 요거는 1, 2, 3, 1, 2, 5번은, 뭐 이렇게 뇌의 결정론을 얘기를 하는데, 이 3번 찰리먼과의 그 파블로프의 개와 코카콜라 사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파블로프의 개가 기억나실 겁니다. 아실 겁니다. 딸랑딸랑 딸랑딸랑 소리 내니까 어때니까 애들이 침을 질질 흘려요. 밥 주나 봐. 그러니까 내가 침을 흘려야지. 질질 밥 먹어야지. 야, 맛있겠다. 이런 거죠. 조건화를 시키는 거죠. 개를 갖다가. 그러면 이제 개가 그 행동을 한다는 거죠. 뭐 그래 알아. 그렇지. 그러니까 코카콜라도 당연히 조건한 겁니다. 뭐죠? 그 광고를 엄청 열심히 하고 나이키 하면 뭡니까? 운동하는 사람 아디다스 뭐 이런 것들. 나이키를 입어야지. 뭐 이런 거. 프라다를 왜 프라다나 뭐 루이비통 왜 들죠? 그래서 조건하죠. 야, 이건 고급 브랜드야. 현대차가 중국에서 망한 이유는 뭐라고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현대차를 갖다가 브랜드 네임이 잘못됐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차를 갖다가 고급차로 가격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이걸 처음에 택시로 풀어버리는 바람에 고급 이미지를 못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고급으로 못 팔려나갔고 망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상관은 없고요. 파블로프 개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갖다 조건하시 사람 똑같다는 거죠. 개하고 딸랑딸랑 딸랑딸랑 앞에는 이제 1, 2, 5번은 인간은 기계다, 로봇이다, 뇌 속에 뭔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성경 결정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얘는 그런 거예요. 찰리먼과 바이블에서 나오는 코카콜라 사례는 뭐냐니까 파블로프의 개 실험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아니다. 조건화 시키면 된다. 그럼 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계속 나쁜 놈이라고 욕을 계속 하면은 진짜 나쁜 놈인지 알아요. 정치에도 되게 유리하죠. 되게 중요하고 광고엔 더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좋다고 얘기하면 좋은 건 줄 알죠. 끊임없이 나쁜 놈이라고 계속 얘기하면 나쁜 걸로 이해를 해요. 멋지지 않습니까? 되게 멋진 겁니다. 뭐 그래서 뭔데 파블로프의 개 실험의 첫 번째 건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가 더 중요해요. 뭐냐면 파블로프의 개가 그게 아마 스탈린그라드에서 실험이 됐대요. 파블로프 딱 들어봤던 러시아 풍이죠. 스탈린그라드에서 실험을 했는데 그 스탈린그라드에 한때 대홍수가 일어났대요. 그래갖고 물이 차가지고 개들이 쓸려가고 빠져 죽은 겁니다. 살아남은 개들도 있겠죠. 근데 이 개들한테 딸랑딸랑 딸랑딸랑 소리를 했더니 이 조건화가 풀린 겁니다. 뭐죠? 죽음의 공포를 맛보고 나서는 개들이 이제 그 전에 훈련시켜 놓은 게 풀려버리고 그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조건화라는 게 있는데 조건화가 죽음의 공포를 맞이하고 나면 사라진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실험을 훈련을 시키니까 다시 또 돌아오는 거죠. 또 딸랑딸랑 하면 침을 흘린다는 거죠. 근데 거기다 또 하나 뭐가 나오냐면은 이 풀어놓고 나니까 개들이 성격이 변한다는 거예요.
어떤 개는 좀 온순해진 개도 있겠고, 원래 있던 것보다 좀 으르렁대는 개였는데, 근데 어떤 개는 좀 온순했었는데 또 으르렁댄다는 거죠. 이게 뭐죠? 그 전에 이 개가, 파블로프의 개가 이미 조건화가 돼 있었던 거죠. 또 착한 개로, 또는 성격이 좀 무서운 개로. 근데 이 되게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나서, 그러니까 개들을 놓고서 계속 물속에 넣었다 뺐다 그랬대요. 그래갖고 그냥 거의 죽음의 공포로 이 조건화돼 있던, 그러니까 교육받았던 게 풀릴 때까지. 그게 뭐 네가 이야기는 알겠어.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뭐 나한테 왜 이걸 내가 들어야 되는 건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올라갈 때 요때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제정신일 것 같아요? 아니죠. 조건화가 일어나요. 조건화. 걔한테 보면 딸랑딸랑 이거 그거 하는 거랑 똑같아요. 침을 질질질 흘리죠.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 사야 돼, 사야 돼. 계속 가고 갔잖아요. 당연히 가죠. 새도 가르칠 수 있고요. 개도 가르칠 수 있고 다 가르칠 수 있어요.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와요? 슉슉슉슉슉슉슉슉슉 내려오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조건화가 이게 발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발동이 되죠. 발동이 됩니다. 또 발동이 됩니다. 또 발동이 됩니다. 손을 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포기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나가요. 왜죠? 조건화돼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몇 년에서 한 2년 정도에 걸쳐갖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고 팔면서 일종의 조건화 시킨 겁니다. 맨날 개밥을 주는 거죠. 개밥 좀 딸랑딸랑 맨날 빨간불로 들어오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매수 사면 올라가는 거야. 바이 더 딥. 떨어지면 사야지, 떨어지면 사야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떨어지면 사면 어떻게 됩니까? 뒤집니다. 그렇지 못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못 빠져나갑니다. 왜죠? 조건화되어 있으니까. 그럼 세상에 모두 다 주식이 미친놈이냐? 그렇지 않아요. 왜죠? 이게 풀리니까 여기서. 왜 풀리죠 여기서? 죽음의 공포를 한번 느끼게 돼요. 그럼 쌍값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때부터 이제 진실이 나오는 거죠. 뭐냐면 이제 조건화가 풀렸기 때문에 이제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그럴싸한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이 이제 호황이 끝나고 나서도 왜 사람들이 못 나갈까? 조건화가 돼 있으니까. 파블로프의 개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1, 2, 5번은 결정론이라면은 3번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고 있는 거죠. 뭐 보면서 이게 왜 지금 뭐 지금 상황도 그렇죠. 그러니까 왜 하락장에 사람이 끊임없이 그걸 살까? 끊임없이 올라갈 때 그 무시무시한 폭발적인 상승이 나타나는데 그리고 이제 요 상승 폭이 요때 그러니까 상승장에 올라온 대상승장에 올라오는 것보다 이때가 더 무시무시해요. 왜 무시무시할까요? 여기서 아직 조건화가 덜 됐거든요, 애들이. 조금밖에 안 됐어. 조건화 돼가는 과정이었어요. 광기로 달라붙는 게. 근데 여기 하락장이었으니까 이미 조건화 완성됐어. 딸랑딸랑만 올려주면 이제 미친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풀려요. 조건화가. 어떤 식으로? 개를 갖다가 물속에 빠뜨려가지고 빠져 죽기 직전까지 이제 밀어넣는 겁니다. 5분 동안 그냥 막 발에다가 뭐 줄 묶고 하고 계속 땡기는 거죠. 개도 괴롭히고 막 새도 괴롭히고 막 이런 것도 많이 했대요. 좀 실험들이. 지금 하면 이제 개의 뭐랄까 인권이라고 할까요? 개권이라고 해야 되겠죠? 개의 권리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안 될 건데 저 때는 뭐 개들이고서 막 실험 막 했는가 봅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되게 고민할 게 많아요. 이 파블로프의 개 실험하고 코카콜라 사례만 갖고도 이거 환장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가끔. 뭐냐면 이제 중독을 치료할 수 있겠는가? 쉽지 않다는 거죠. 죽음의 공포를 맞이하고 나서 치료가 될 수 있긴 한데 잘 안 된다. 근데 죽음의 공포를 맞이하면은 뭐 가끔 풀리기도 한다. 아, 근데 그게 부족하면은 안 풀린다. 뭐 이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 파블로프의 개에서 그 충격을 딱 받았을 때 어떤 개는 좀 착해지기도 하고 어떤 개는 좀 무서워지기도 한다는데 싸나워지기도 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 이전에 있던 조건을 갖다 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가지고서 제가 아는 그 작가분, 그 밀러터리 작가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사실은 그래 일본군 애들이 그런 거야.
그분도 빼먹으신 거죠. 그걸 독일군에서 쫓아온 건데요. 뭐냐면 이제 전열보병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거든요. 저기 총을 쏘면 총을 맞으면서 착착착 걸어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걸어가려면 되게 이제 이게 안 되죠. 왜냐면 목숨이 걸려 있는데, 목숨이 걸려 있기 때문에 총 맞으면 죽으니까 옆에 친구가 죽는데도 이렇게 걸어간다는 거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걸어가야 할 거냐? 애가 죽음의 공포를 느낄 때까지 때려요. 개편에서 패면 돼요. 그럼 뭡니까? 그 전에 있었던 그 모든 사회화된 게 다 사라져 버려요. 죽음의 공포를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군대에서 재프로그래밍 합니다, 사람. 뭔가 로봇 같지 않아요? 근데 보면 미 해병대도 똑같죠. 죽음의 공포에 맞먹는 거대한 입소 훈련을 하죠. 군대 갈 때도 되게 힘들었어요. 가스실에 들어가고 옛날에 그 정도 세진 않았었는데 거기서 이제 훈련을 하면서 되게 강도 높은 훈련을 해가지고 애들의 기존에 있던 조건화를 풀고 그게 아닌 거였어요. 조건화돼 있던 거, 그러니까 사회에서 돼 있던 우리 여러 가지 규범들에 관한 거 다 풀고 새롭게 깨끗하게 셋업을 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쌓아 올리는 거죠. 아,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그럼 이제 인간을 사실상 이제 기계로 만들 수 있다는, 또 개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비밀이란 책을 읽고서 이 책에서 요 책과 요 책, 요세 권이 한 팀, 그리고 여기 또 한 팀이다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현대 심리학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에 관한 생각 프로젝트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되게 신기한데. 현대 심리학의 거두, 카너먼 교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처음에 생겼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 개판이라는 거죠. 개판이어가지고 빨리 누구를 장교를 시킬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갖다 전차병을 시킬지, 누구 소총수를 시킬지. 그리고 카너먼이 그 당시에 막 그 이스라엘 군대에 그 심리학을 배운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한 명 있으니까 카너먼 보고 야 너 배웠다며? 뭐 네가 해봐 그랬대요. 카너먼이 제가 어떻게 해요? 근데 만들어봐. 그러니까 만드는 거죠. 만들었는데 뭐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어, 뛰어난 장교가 될 것인가. 그 카노만이 만들었는데 그 당시 뭣도 모르고 만들려고 시켰겠지만 걔가 뒤에가 노벨 경제학상을 타죠. 이쪽 걸 연구를 해서 끝까지 가가지고 천재였던 거죠. 정말 운빨이라고 봐야 할 텐데 이거 만들었는데 이게 뭐 비행사나 또는 전차 운전사나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맞는데 장교를 찾아내는 데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이. 그래서 어떤 성격이 잘 맞는가, 넌 어떤 성격인데 문답을 해갖고 그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서 장교로 만들어놨더니 되게 잘 싸우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도 이제 개선이 돼가지고 현대에도 그 이스라엘 장교는 그 얘가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서 사람들 중에 뽑아낸대요. 뛰어난 장교를 뽑아내는 길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는 또 앞에 말했던 뭐 1, 2, 5번과 한 궤를 같이 하는 거죠. 아, 인간의 능력이란 타고나는 것인가? 성격이란 타고나는 것인가? 그쪽에 좀 가깝죠. 이제 카너먼 교수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뭐 행복은 이제 경험이다. 왜 경험인데? 이건 또 이제 츠바이크 쪽에서 나오는 건데요. 끝에 가면 이제 이 생각에 관한 생각 프로젝트 맨 마지막에 보면 행복이란 무엇인가로 이제 이분이 좀 노벨상을 타게 되는데요. 설명하면서. 근데 제이슨 츠바이크 책 맨 마지막에 보면 행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걸로 이제 이 이야기에서 마감을 접죠. 이게 2시간 동안 제가 그냥 입에 거품 물고 막 재밌게 얘기했었는데 저 되게 재밌었거든요. 요거 20분만 찍어서 되게 죄송하긴 한데 아니에요. 너무 길지 않으면 이거 보지도 않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억을 들여서 외제차를 사면 행복해요. 1억을 들여서 여행 가도 행복하죠. 근데 이 행복이 좀 약간 다르대요. 그러니까 경험이 더 오래 가고 물건을 산 건 얼마 안 가. 이거는 인간이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래요. 왜 어떤 차이가 주어지냐면요. 경험과 물건 산 거의 차이는 물건 산 거는 시간이 지나면 그 물건이 그냥 내 거가 되거든요. 뭐 맞아요. 그럼 경험한 것도 내 거가 되나? 내 거가 되는데 여기 뇌에 좀 묘한 이제 기능이 있대요. 뭐냐면은 일단은 맨 마지막만 기억한대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행 중에 뭐 가족하고 같이 갔는데 애가 막 토하고 배우자하고 싸우고 갔는데 안내인하고 뭐 안 맞아갖고 또 안내인한테 뒤통수 맞아갖고 돈 뜯기고 비 와가지고 나가보지도 못하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재밌게 논 거죠. 맨 마지막 날 하루만. 그러니까 다 좋아. 그러면 제가 다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요게 하나가 있고요. 심리적인 이제 영향이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의 뇌는 선택적으로 기억을 한대요. 선택적으로. 다 안 좋았는데 맨 마지막 날 좋고 그리고 중간에 한번 내가 이제 그 뭐랄까 바닷가에 가가지고 고래를 만나가지고 고래 등 코를 한번 이렇게 톡 치고 왔다. 아, 이 기억이 남는 거죠. 그리고 없는 기억을 만들어낸대요. 그러니까 경험의 안 좋은 경험은 인간의 뇌가 자연스럽게 이걸 지워나간다는 겁니다. 거신기하대요. 그러니까 앞에 요 분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기억은 없애고 좋은 기억만 이제 경험을 그러니까 물건은 실제로 이제 차가 점점 썩어가는 게 보이죠. 1억짜리 차를 사도 시간이 지나면 뭐 어차피 중고차지 뭐 좋은 차 아니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데 기억 경험이라는 것은 분명히 안 좋은 경험이었는데 점점 더 미화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없던 내용이 생겨나고 남한테 들은 내용도 좋아진다는 겁니다. 군대 생각해 보시면 아 군대 내가 그때 갔다 왔는데 나 남자분들 생각해 보시면 군대 갔다 왔는데 이제 그때 그게 뭐 옛날엔 죽을 것 같다고 이런 젠장 내 이걸 왜 가 그러는데 한참 지나고 나면 그 맨날 계속 자랑하죠. 뭐죠? 미화가 된 겁니다. 속에서 맨날 두들겨 맞고 근데 맨 마지막에 내가 조표가 나왔으니까 내가 왕같이 살았다고 생각하는 걸 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겠죠. 앞에 얘기한 것처럼 되게 하니까 투잡 똑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돈 벌면 다 번 것 같잖아요. 근데 중간에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다 까먹습니다. 맨 마지막에 성공했으면 성공한 것만 남고 거기다 또 중간에 그 기억들, 경험들 엄청나게 고민했다 그 모두 다 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좋았어? 뭐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뭡니까 이게? 행복이란 그런 거라는 겁니다. 뭐죠? 물건을 사서 느끼는 행복은 진실된 행복이죠. 왜 진실이요? 진짜로 있는 대로 10만큼 행복해서 10만큼 행복하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점점 더 이제 물건이 썩어가면서 망가져가면서 줄어들겠죠. 근데 이쪽에 10만큼 돈을 들여서 한 경험은 어때요? 요거는 가짜 행복이겠죠. 근데 가짜 행복인데 어떻습니까? 행복은 행복인데 똑같은데 뒤에가 어떻게 됩니까? 나쁜 기억은 점점 지워지고요. 뇌 속에서 지워진답니다. 그리고 어우 좋은 기억은 더 좋은 것처럼 미화가 된대요. 그리고 선택적으로 담고요. 끝에 가면 남의 걸 갖다가 붙여가지고 내가 진짜로 안 했는데도 한 것처럼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어차피 세상 진실은 절반 정도죠. 내 기억 속에 있는 건 많은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경험한 것들은 미화가 됩니다. 이게 뭡니까? 많은 경험을 하면은 그것이 점점 더 내 뇌 속에서 행복한 기억으로 각색이 되면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느끼게 된답니다. 뭔가 웃기죠? 사기당하는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옛날에 보잖아요. 노인분들 보시면 오히려 인생의 만족감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일까요? 그러니까 되게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않으면. 왜냐면 옛날 힘들고 괴로웠던 게 전부 다 미화가 되는 거예요. 좋았던 것처럼 되는 거죠. 나쁜 거니? 나쁘다니 이거 아니고,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5권의 책을, 이게 책 엄청 내용 많아요. 내용 많고,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내용들 나오는 거 보면은. 근데 이게 서로 물고 물리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해요. 마이클 루이스의 이 생각에 관한 생각 프로젝트도 어마어마 내용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를 막 도와줘요. 그리고 여기도 이거에 부족한 부분을 떼어주고요. 얘는 뭐 현실.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하나만 더 해볼까요? 30분인데. 하나만 더 해보죠. 아닙니다. 하지 맙시다. 한다고 해서 30분이 되기 때문에 안 보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라는 책이 있어요. 심리학 실험에서 그 사회심리학을 가지고서 그 사례들을 하는 것도 꽤 흥미롭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사항이나 뭐 조언 있으실까요? 요 직전 했던 저희 그 책 읽기 모임 내역입니다. 아이고, 결국은 녹음을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너무 아쉽네요. 이게 2시간짜리인데, 되게 사례도 많고, 내용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별로 없네요. 그때는 이제 주가 차트를 열어놓고서, 여기서는 아까 했던 거, 조건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그리고 또 이렇게 내려올 때는 조건화가 풀린다, 올라간다, 뭐 이렇게 두 개 설명하고 있었는데, 꽤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파일을 지워서 지금 이제 공유도 못 해드리는데 다음번에 좀 잘해가지고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항이나 아니면은 여기 조언해 주실 거, 첨언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예. 없으시면 여기서 녹화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